지금 거래량 매물 얘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최근에 그런 거래된 가격들이 있을 네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표되는 지역들 몇 개의 실거래가들을 네네. 좀 찾아보고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제가 지금 상계주공 5단지 저희가 네네. 지난 방송 때 얘기했었죠. 네네, 여기 있었죠.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막 네, 연끌족들 막 맞습니다. 북소리 난다고. 네. 근데 상계주공 아파트가 최근 거래된 금액이 4억 6천만 원이거든요. 네네. 2월 2일에 거래된 금액입니다. 최신판이네요. 네, 31.98제곱미터니까 네. 9평 정도 되는 게 네네. 4억 6천에 거래가 됐는데 네. 이게 이제 최고가를 찍었었던 때랑 비교를 해보면은 네. 지금 58% 정도 수준이에요, 가격이. 그러니까 거의 반값이. 반토막 나버렸네요. 그쵸. 그러니까 최고가가 거의 8억 가까이. 그때 샀던 사람들은 정말 고통스럽겠네요. 그쵸. 네, 지금 절반만 대출을 받았다 해도 지금 그 대출 받은 금액만큼도 맞습니다. 뭐 거의 해결이 안 되겠네요. 네, 정확하게 21년 8월 14일에 8억에 거래된 게 네네. 최고가거든요. 근데 지금 불과 뭐 3년도 안 된 시기에 거의 반토막이 난 네. 상태고 게다가 저희가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분담금이 5억이 네네. 예상이 된다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8억에다가 5억이면은 13억이 돼버리는 네네. 거니까 감당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고가의 21년도 거래 금액들이 대부분 7, 8억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최근에 거의 반값으로밖에 안 되고는 있으니까 매물은 많지만 이렇게까지 낮춰서 팔겠다고 결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거에 대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지금 이런 종류의 아파트들이 좀 모여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고 이게 낮춰서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네네. 굉장히 큰 낙폭으로 네네. 매매 지수에 잡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반면에 지역 양극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네.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제 76.5제곱미터짜리가 1월 27일이 최근 거래인데 네네. 26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최고가가 지금 21년도 마찬가지로 네네. 21년 11월 23일에 28억 7천만 원이 네네. 최고가예요. 얼마 안 떨어졌죠. 네네. 28억 거의 뭐 네. 고압이라 봐야 되겠네요. 2억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수로 보면은 이제 한 7% 정도 떨어진 건데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지금 뭐 서울이 거래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매매 지수 되게 낮아지고 있지만 네네.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좀 차이가 굉장히 많이 편차가 나고 많네요. 있어요. 특히 상계주공 제가 조사하다가 놀란 게 22년도에 거래가 한 건도 없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21년 말과 23년 첫 거래 가격 차이가 거의 이제 반값이 나는 거예요. 네네. 그 21년에 8월 그 가격이 마지막 거래고요. 그 다음 거래가 23년 2월이거든요. 그때 이제 바로 5억 4,500이 찍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네네. 거는 이렇게 이 사례처럼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건데 매물은 계속해서 뭔가 가격을 고수하다가 네네. 한번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은 네네. 그게 한꺼번에 하락으로 잡힐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신중하게 시장을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냥 딱 들어도 그냥 8억을 만약에 지금 아까 뭐 55%라고 해도 만약에 4억 5천을 받는다 하면 뭐 대출을 보통 절반 정도는 기본적으로 낸다고 봐야 되니까 네. 대출금 갖고 나면 자기 원금이 10원도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다 까먹은 셈이네. 맞습니다. 부동산으로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쨌든 평생 모은 재산을 거의 날리는 꼴이네요. 네,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그렇고요. 네네. 과거에는 그래도 우리 맨 앞에 그래프 봤을 때처럼 네네. 장기 추세는 주택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네.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네네. 언젠가는 가격이 회복을 한다라는 게 통상의 사실 네네. 이론이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는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인구 구조들의 네네. 이동이 좀 다른 때보다도 급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까지 좀 고려해서 이제 집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한 대로 언젠가는 우상향한다고 지금 버티는 게 벌써 한 2, 3년 지금 침체를 겪고 있는 네. 시장에서 뭐 라면 끓이면서 버틴다 이런 뭐 다큐멘터리도 많고 이러던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러기 쉽지 않으니까 네. 뭔가 이제 도저히 내가 빚 갚는 거 못 버티겠어. 손해를 보고라도 내 원금이 10원도 없어져도 더 이상 나 이렇게 이자 감당 안 할래.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쉽지 왜냐면 않죠. 반값하면 전 재산 날려도 빚은 남는 거니까. 게다가 금리가 또 높으니까. 예. 이거 근데 또 지금 그 연속상에서
네. 왜 그런 쪽에서 작년에 지금 충격적으로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거래가 안 되냐. 근데 반면에 보니까 이 면적별 거래량이라고 해서 연식별 거래량이 있는데 네. 저도 최근에 뭐 이거 모니터링 하면 9억 원 거래가 안 되는 반면 우리도 방송에서 했었지만 네. 신축 거래는 그래도 잘 된다. 네, 네. 그리고 또 공급은 줄어들고 있고 우리가 앞서 이미 뭐 여러 가지 인허가나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공급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 계산을 네.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딱 보면 그렇게 나오네요. 연식별 거래량. 네, 맞습니다. 아예 재건축 네네. 할 거나 아니면 네네. 신축 위주로만 거래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아니면 사실 거래가 쉽지 않다는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뭐 가격적으로는 서울은 네네. 6억에서 10억 정도가 중간 정도 네네. 아파트니까 그 위주로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고가는 잘 안 되고 아까 네. 또 그런 근데 반면에 아까 잠실 예를 드셨는데 네. 사실 뭐 7%라는 거는 그냥 시장 동향에 따라 네, 네. 뭐 진짜 10% 이내에서 보통 우리가 집값을 깎아줄 수도 있고 네. 이런 문제니까 뭐 네. 4억 같으면 뭐 10% 깎아달라 하면 자기가 급하면 깎아줄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내지는 뭐 더 부를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그런 유동성을 감안하면 거의 떨어졌다고 보기 힘든 것 같고 네. 시장이 좋아지면 또 그러지면 또 그만큼 많이 뛸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가 또 층수도 50층 정도 이상으로 네네. 지을 수 있게 돼서 호재도 있는 곳이라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크게 떨어진 거래가 별로 네네. 없어요. 뭐 19억 몇 개 있긴 한데 네네. 대부분이 뭐 20억, 23억 이 정도 네네. 수준으로 꾸준하게 그래도 좀 가격을 지지하는 곳들이라서 그러네요. 서울에는 네. 다 9에서 15억 사이에 있는 집들이 많네요. 거래된 집들이. 연식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러면 어쨌든 위원님 지금은 또 우리가 앞서도 그런 이야기를 사실 이게 본의 아니게 반복하게 되지만 네. 버티는 수밖에 없네요. 갖고 계시는 분들 네. 그쵸. 8억을 아까 그 4억에 연끌 정도나 팔기는 이렇게 좀 무리해 어려우니까. 사신 분들. 네.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는 게 음, 좋고요. 아니면 정말 이렇게 반값 수준으로 내놔야지만 뭐 매입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뭐 어찌 보니까 만약에 버틸 수 있으면 이자가 감당이 안 되고 부도가 날 것 같아 하지 않으면 들고 있으나 파나 뭐 쌤쌤이라면 굳이 그 고통보다 뭐 미래에 다시 찾아올 기회나 뭐 이런 걸 노려 볼 만하네요 그냥. 근데 이게 주식 시장처럼 뭔가 내가 이 가격에 팔겠다고 했을 때 바로 또 팔리는 네네.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거래 안 되죠. 네, 생각보다 더 낮은 수준을 지금은 아마 생각하셔야지 네네. 거래가 될 거예요. 나도 얼마 전에 명절이라 이제 부산에 고향에 다녀왔었는데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일부 분들도 뭐 이야기하는 게 그러더라고요. 지금 집 내놔도 전화 한 통 안 온다. 맞아요. 예. 1년 지나도 그냥. 근데 매물은 더 쌓이고. 맞습니다. 근데 살려는 사람 안 나타나고. 네. 근데 저희도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사실 이렇게 정말 위원님이 그래프도 잘 준비하셔서 상세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을 보면 또 이 상황에서 나는 또 관망해야 되겠다. 네.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더 거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또 계속해서 뭐 뉴스화 되니까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뭐 갭 투자하시거나 이런 네네. 분들이라면 어떻게든 그 집에 그냥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시장이 좀 좋아질 때까지 그 집에 좀 거주하시면서 네네. 좀 이 시기를 견디는 게뭐 네네.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저하고 이렇게 초반에 또 할 때 그런 예측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뭐 잘 어떻게 될지 우리 경기 동행도 사실은 더 낮게 봤다가 지금 조금 더 저희 경기 지수를 약간 뭐 다소 높게 잡았던데 그런 변수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영끌족들이나 지금 앞에 예를 들면 뭐 노원구라든지 뭐 거기 여러 동네가 많지만 뭐 옛날에 뭐 노도강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좀 그런 분들이 잘 버텨서 좋은 기회가 찾아올 때까지 어쨌든 여력이 되면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날씨가 이제 많이 따뜻해지고 있는데 좀 이제 봄이 찾아오나 이런 싶기도 하다가 갑자기 또 어제 눈이 내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늦게까지 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